네, 안녕하세요. 김예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서 개별 원가 계산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재료 너무 경비해서 직접 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제품에서 매출원가, 반감비와 원가 매출 넘어간다. 월차손이, 월차손이, 연차손이 개정 대체 끝나고 원가에게 관리에게 오래도록 남겠네. 자, 오늘은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뜻과 특징에서 33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책에는 제품 단위별 중심으로 원가 계산을 산정한다. 근데 좀 어렵죠, 말이. 제품 단위를 중심으로. 이건 그냥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주문 생산. 한마디로 말하면 주문 생산. 예. 요게 배 같은 거, 선박, 항공기, 이런 것 등등이에요. 이거 다 주문, 가구도 그렇죠. 가구도, 대량 생산한 가구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 기계도, 주문 기계는, 기계도 말이죠. 기계도 주문 기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도 그렇고, 이제 가구도 주문한 생산한 것 등 이런 업종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데 스포츠카를 주문 생산한다.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하면은 그거는 이제 개별 생산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짜보다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짜보다가 별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고 이거 끝나면 종합원가 계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 제품 이런 개별 생산 형태의 제조업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이 특징을 보시면은 특징은 뭐냐면 특정 제조 질서가 발행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이제 뭐냐면은 특정 제조 질서가 발행됩니다. 특정 제조 지시서가 발행돼요. 이렇게 지시서는 101번이면 101번 이렇게 씁니다. 어떨 때는 또 이렇게도 쓰고요. 48번 이렇게 남발을 쓰기도 하고 샵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책마다 샵을 쓰는 데도 있고 남발을 쓰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기 보면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집니다. 이 개별원가는 세 번째 이제 개별원가는 특징이 개별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제조 직접원가는 직접 이거는 부과된다 그랬어요. 이거 다 배우신 겁니다. 부과되고 이것은 간접원가는 배부가 된다 그랬어요. 배부. 또 배분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분 기준, 배분 이제 우리말로 좀 쓴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부가하고 배분인데 배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배분 기준, 배부 기준, 배부 기준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배분하고 배부하고는 조금 그 쓰임이 다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배분이 더 맞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배부와 배분은 좀 한자에서 보면 배부가 더 좀 더 한문의 뜻으로도 좋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서 저는 이제 배부로 합니다. 물론 일본에서 책은 배부로 나오고요. 또 영어로 된 걸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도 배부로 한 사람이 있고 배분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할당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에는 이제 할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부 저는 배부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개별원가에서 지시서별로 실시되므로 원가 계산 기간이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기간별 원가 계산이 아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별 원가 계산이 아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주문 생산하다 보니까 그걸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올별 말하는 5월 1일부터 뭐 5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자체로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제 기간별 계산 기간이 아니고 그 자체의 원가 계산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는가 책이 없으니까 한번 필기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생산 형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산 형태. 생산 행태라고 하는 액션, 행태, attitude. 자, 생산 형태는 첫째가 있잖아요. 생산 형태로 보면은 구분이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혼합된 겁니다. 뭐 혼합 원가 계산. 이거는 어떠냐? 고정 원가라든가 또 변동 원가라든가 이런 혼합 원가 계산 이런 형태도 있고, 세 번째가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특징이 생산 형태에서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눕니다. 분별 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이 생산 형태가 아니에요. 부문은 그 자체 안에서 생산하는데 한 부문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별 원가 계산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가 계산의 범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 세 개를 원가 계산의 범위로 보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의 범위로 이제 분류하자면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전부 원가 계산하고 변동 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가 전부 원가 계산. 두 번째가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 분류합니다.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 이 두 개를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 분류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건 원가 측정이니까 실제냐 예정이냐 이런 식으로 실제 원가 계산이 있어야 되겠고, 계산 이렇게 하나 방법이 있고요. 또 정상 원가 계산 그러나 실제 하면 예정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한다. 그다음 표준 원가 계산 나중에 이제 다 표준도 과거 자료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원가 계산 세 가지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 한 번만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구분한다 하나하나. 사실은 여러분 표준 원가는 이제 전산 세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 전부 원가 계산 이런 분야는 역사 1급에서 안 다루고 전산 세무로 들어가서 다룹니다. 조금 어려워져요. 원가 계산도요, 전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조간접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막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만들면 다 하려면 이제 좀 피곤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으로 공부하시고, 실무에서는 그 방법을 하나 좋은 방법 하나만 적용했으면 그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장단점을 보시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장점을 보겠어요. 두 번째. 장점. 장점을 보시면 장점의 첫째 책을 보십시오. 제품별로 정확자가 틀렸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제품별 손익 분석 계산이 쉽죠.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세 번째, 원가 계산표, 작업 원가표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원가 계산표에 의해서 개별 제품별로 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고, 개별 작업에 짓게 되는 실제 원가 예산액과 예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보시면은 두 번째가 단점입니다. 단점. 책에 있으니까 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보시면 제조 지시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자세하고 복잡하고 이 원가 계산표 자료가, 그래서 이제 자세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문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표는 진짜 경험자가 좀 이렇게 만드셔야, 지시서를 만들어야지, 뭐 대충 만들었다가는 뭐 빠꾸 당하고, 죄송합니다, 반품 당하고 이래 버리면은 회사로서는 상당히 누가 되죠. 적당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학교도 적당히가 안 됩니다. 학생들도 모든,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적당히 하라고만 합니다. 왜 적당히 해야 됩니까? 저는 상당히 섭섭해요. 적당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정확히 해야죠. 공부도 정확히, 실무도 정확히.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공대, 공과 출신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정확하세요. 그런데 이 상과 출신들 있잖아요. 이 상대 교수들, 상과 선생님들 아주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 해요. 뭐든지. X축, Y축 만났는데 0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에 답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걸 억지로 답을 뭐 넣어가지고 우기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적당이라는 것이 때문에 이 장사꾼들이 좀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뭐 부른 고무줄처럼 마진 20%다, 10%다, 뭐 이런 되면은 막 어쨌든 손해보고도 팔고 말이죠. 뭐 적당히 했다 전부. 그러나 학문을 하는 세계에서는 우리 회계는 적당히 계산해 가지고는 정확한 원가가 창출되지 않고 정확한 이익이 산출되지 않으면요 경쟁력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회계 분야는 아무리 상업이라든가 경영학 분야 적당히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회계학은 적당이라는 게 없죠. 그 사는. 근데 또 끼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개별하고 이제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직접 대응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 제조간접비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개별 집계 과정이 없으므로 종합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집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기말에 제품과 제공품의 원가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기말을 하는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표, 작업 원가표에서 집계된 원가가 바로 제공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쳐주십시오. 문장이 뭐 틀린 건 아닌데 문장이 좀 아름답지를 못하고 확실히 못해서 제가 좀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 교과서 교재 33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보시면은 뭐라고 고치냐면은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다음 여기 점 찍고,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는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조금 표현이 좀 안 좋아서 제조 원가의 배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기말 제공품, 정확한 표현을 써요. 평가 문제, 이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제공품 문제가 아니고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특정 지시에 의한 원가 계산표, 작업원가표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계속 지시서에 의해서 생산 보고서의 주요 원가 자료가 된다.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제조지시서와 네 번째가 제조지시서 원가 계산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조지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가 계산표. 자, 원가 계산표 하면은 제가 꼭 써놨는데 어느 책에는요 작업 원가표라고 이렇게 직접 작업 원가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사회 나가면은 저 실무에서는 기업에서는 작업 원가표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제조지시서는 옛날에는 뭐 제조 지령서 이런 말도 썼어요. 그 군대 용어 제조 지령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로 좀 순화시켰는데 제조 지시서라고 지령서 좀 일제시대 때 쓴 잔재죠. 군대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제조 지령서 무슨 비밀이 숨겨 있는지. 어떻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개별 원가 계산의 경우는 작업 지시서가 그러니까 이걸 딴 말로 이제 작업 지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제조지시서가 뭐 작업지시서가 뭐고 제조지시서가 뭐고 작업원가표가 뭐고 원가 계산표가 뭐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기업에 가면은 쓰는 용어가 좀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쓰는 용어가 좀 다르고 책에 쓰는 용어는 좀 순화돼 있고 좀 그런데 이런 기업체에 쓰는 용어들은 좀 이제 그 뭐랄까요? 옛날 그 어떤 전통 그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걸 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특정 제조지시서고 종합원가 계산 이제 이 계속 지시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지시서를 짜 모으더라 그러죠. 그럼 원가는 이제 짭 코스트 시트라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바로 이제 이 명세표입니다. 원가를 집계하는 명세표가 원가 계산표인데 이 원가 계산표는 이제 원가 계산 기간에 대해 제품에 관한 원가 금액을 이제 제품에 관한 원가 계산 금액은 차변과 대변에 기입된다는 거죠. 제공품 계정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요 문제를 내가 직접 하나하나씩 뒤에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원가 원장이 제조 원장이라는 거. 그 다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보시면은 이 절차를 보시면은 우선 개별 작업을 파악합니다. 첫째, 좀 메모 좀 해놓으실까요? 거기 이걸 좀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작업을 파악합니다. 순서는 좀 알아야 돼요. 개별 하나하나 작업을 파악하고 두 번째가 이제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어찌 보면 직접 원가는 부과한다 그랬죠. 이거 마찬가지로 개별 작업에 부과합니다. 개별 작업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별 작업에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개별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직접 대응되지 않는 원가 파악합니다. 원가를 파악합니다. 이때 있잖아요. 코스트풀로 집계하거나 각 부서별로 집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스트풀이나 원가풀이라 그러는데 이때 파악할 때 원가를 파악하면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제 코스트 그냥 영어로 좀 써서 미안해요. 코스트풀 이거 코스트풀로 원가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계합니다.
뭐 그냥 영어로 좀 쓸게요. 그 다음에 또 각 부서별로 집계 하거나 각 부서별로 집계, 이런 절차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간접원가 배부 기준 설정합니다. 간접원가 배부 기준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5단계로 그 절차가 간접 배부율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개별 작업으로 배부, 이제 이렇게 되면 개별 부가 있는데 개별 작업에 이제 배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차는. 그러면 이제 첫째가 이제 그 절차 내용 중에서 개별 작업 파악, 요소별 원가를 파악합니다. 요소는 알죠? 재료, 노무, 경비에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제조 경비, 이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조 직접 원가는 여기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개별 작업 원가를 파악하는데 제조 직접 원가가 있어요. 여기 제조 직접 원가. 요 직접 원가를 어떻게 할까요? 요놈은 이제 분개 한번 해볼까요? 제조 책을 보시면서 그냥 분개만 하게 보겠습니다. 개별 제품 제조 지수에 의해서 개별 제품 부과합니다. 집계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니까 직접 원가죠. 재료 원가가 직접 원가니까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대변으로 가서 그걸 어디로 보낸다? 제공품으로 보내요. 직접비는 재료 노무 경비에서 직접비는 직접비죠.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 예. 물론 이제 직접 노무 원가 요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제공품으로 직접비는 다 보냅니다. 가로가 이제 옆으로 가 있었는데 틀려버렸네. 좀 고쳐보세요. 왜 밀렸나 이게? 이렇게 해서 직접 노무 원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두 번째 이제 여기 간접 원가 배부 기준 설정하는 네 번째 보면 간접 원가 배부 기준 설정해 가지고 이제 배부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직접 원가는 이제 개별 작업에 대응되지 않는 원가를 파악한 다음에 요걸 볼까요? 간접 원가는 어떻게 이제 배부하냐면 제품별 제조 지수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제 간접 제조 경비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간접 제조 경비. 이제 간접 제조 경비인데 사실은 제조 간접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냐 제조 간접비로 짓게 됩니다. 제조 간접비 또는 간접 원가 이렇게 일단 짓게 되고 요 제조 간접비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 제공품으로 간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보시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자,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먼저 모든 제조 간접 원가를 부문별로 집계하기 위해서 부문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여기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분합니다. 부문 직접 원가는 각 부문에 하고 부과하고 부문 간접 원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배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합리적인 기준 그러면 배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 원가는 부문 직접 원가는 각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부문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한다. 그러니까 간접 원가는 배부한다. 직접 원가는 부과한다.
요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가하고 배부하고를 바꿔 쓰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배분한다 그러는데 직접 원가는 부가한다. 그럼 부가는 또 딴 말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부가하고 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같이 쌍을 이루기 때문에 또 좋다. 이런 한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된 것은 또 그대로 답습하고 안 된 것은 좀 고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무조건 다 바꾸는 것도 안 좋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비는 부가한다. 간접비는 배부한다. 만약에 직접비를 배분한다. 표현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같은 글자체도. 그래서 배부가 더 부가하고 한문이 부가하고 배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제품별 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이제 3단계로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그럼 이제 요소별로 집계된 원가를 갖다가 제품에 직접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집계된 제조 간접 원가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 아까 말했어요. 배부 기준을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라는 건 가장 적당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개별 제품에다가 배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배부율은 부문별 제조 간접 총액을 갖다가 뭘로 나누냐면 부문별 배부 기준 총액으로 나눠주면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때도 배부율이라 안 하고 배분율 그렇게 해도 표현하는데 배부율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배부액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요. 또 뭐 다 배분액 그러면 또 좀 표현도 안 좋고 해서 각 부문의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 부문의 배부율을 갖다가 곱해주면 개별 제품의 배부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배부 기준을 뭘로 하느냐, 면적으로 예를 들면 면적으로 할 것인가, 종업원수로 할 것인가, 뭐 전기 쓰는 사용료로 할 것인가, 그건 새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원가 계산표 집계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새 단원이 나왔으니까 너무 빨리 나가면 또 한 맞추지 못하고, 이게 또 50분간 강의를 했더니 지루하다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화이팅!